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저번 그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아마존 판매자 등록을 같이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 셀링, 특히 아마존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 계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이제 판매자 계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마존에서 뭐 참고로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장 그 많은 게 이제 아마존 셀러가 돼서 뭐 특정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판매할 제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마존 시장에 해당 상품을 올려놓고 판매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아마존 셀러가 있는가 하면 돈을 버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은, 그렇게 누가 올려놓고 판매를 하는 그런 제품들을 홍보를 해서, 그러니까 특정 그 링크라 그러는데, 그 홍보를 대행하는 사람들은 그 링크를 따서, 그러니까 특정 제품의 홈페이지 주소 아니면 상품 주소를 따서 그걸로 홍보를 해서 그 상품을 볼 수 있게까지 만드는 작업. 이걸 어떻게 보면 홍보 대행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특정 제품을 홍보해서 그 제품을 사고 싶게 해서 그 특정 쇼핑몰에 해당 상품이 있는 장소까지 여러 고객들을 오게 하는, 그래서 그 제품을 판매하게 하는, 구매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홍보 대행업자, 이거를 이제 어필리에이트라 그래요. 이렇게 어필리에이트들도 있고요. 또 어떤 마케팅 프로그램을 팔아서 개발해서 판매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여하튼 이런 아마존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들 중에서 글로벌 셀러, 그러니까 내 물건을 아마존에 올려놓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뭐 저번 주에 설명드렸었나요? 가상 계좌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판매자 등록이라 그래서 판매자 계정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아마존의 경우에는 이 판매자 계정이 한번 만들어지면 뭐 죽을 때까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또 한 번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하나의 계정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어떤 그 아마존 셀링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가 무슨 이유든 간에 아마존으로부터 그 계정을 박탈당하거나 아니면 계정 정지를 당하게 됐다. 그러면 또 다른 계정을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듭니다. 다른 뭐 예를 들면 네이버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스토어를 한 3개인가 4개, 그러니까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내 이름으로는 딱 하나의 계정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규칙이라든가 규정 위반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셀링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필수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예, 아마존 판매자 등록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직접 시연을 하진 않고요. 제가 벌써 판매자 계정 만든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판매자 계정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아마존 코리아, 그러니까 아마존 코리아는 아마존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나라 글로벌 셀러들, 특히 아마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들을 위한 조직이 바로 아마존 코리아인데요. 이 아마존 코리아에서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따끈따끈한 2025년 버전 판매자 등록 동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제가 설명을, 해설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이번 과정은 판매자 등록은 가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동영상 한번 틀어볼게요.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마존 셀러 계정 가입, 이번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끝마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동영상은요, 말씀드린 대로 아마존 코리아에서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판매자 등록을 안내하는 그런 동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가이드를 따라 영상을 보며 차근차근 따라해 주세요. 현재 화면에 보이는 링크를 통해 한국어 가이드북을 다운로드 하셔서 영상과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욱 쉽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교재죠. 아마존에서 직접 만든 교재입니다. 아마존 판매자 등록 교재. 링크가 어디냐면요, 적어 드릴게요. 가이드북이니까 이렇게 요 가이드북을 누르면요 어떻게 되냐면, 눌러 볼게요. 네, 이렇게 아마존에서 직접 만든 그런 판매자 등록 그런 그 교재 책자, 예, PDF 전자책자가 발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아마존 계정 준비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상계좌랑 똑같이 예전에는 여권만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주민등록증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계셔야 되고,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정보들은 그러니까 판매자가 될 사람이랑 동일해야 된다는 거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여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명란에 서명이 돼 있는 것만 써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거는 칼라 스캔이 돼 있어야 됩니다. 흑백은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만들었죠, 저번 주인가. 예, 가상계좌 소유 확인서, 뱅크 스테이트먼트, 예, 요게 준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신용카드 일단 적어 드릴게요. 두 번째, 판매자 등록 시 준비사항 1번 신분증, 그다음 두 번째 가상 계좌 계좌 명세서, 그다음 세 번째로 해외 결제 카드. 그래서 이 카드는 쉽게 얘기하면 비자, 마스터, 그 다음 아멕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C 카드는 안 됩니다. BC는 절대 안 됨. BC 카드 사용 불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 핸드폰,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있어야 돼요. 그쪽으로 신원 확인 같은 걸 하기 위한 문자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건 휴대폰과 본인 휴대폰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본인 휴대폰에 보통 요즘엔 다 있지만 이 앞면 뒷면 이렇게 보시면 앞면하고 뒷면에 다 카메라가 있죠. 이 카메라가 있는, 특히 앞면에 카메라가 있는 그런 핸드폰이어야 됩니다. 앞면에. 근데 다 있죠 뭐 요즘에. 여기다 써놔야지. 앞면 카메라 필수. 저번 가상계좌처럼 뭔가 신원 확인할 때 이렇게 쳐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있어요. 여권은 어떻게 찍어야 되고, 운전면허증은 또 어떻게 찍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그리고 명세서가 필요할 때는 신용카드 명세서는 어떻게 뽑아야 되고, 그리고 가상계좌 명세서는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 절차도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보면서 하고요. 일단 우리는 동영상이 있으니까 다시 동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 갈게요. 먼저 가입 전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첫째, 유효기간 내에 신분증 컬러 스캔본을 준비하세요. 둘째, 주소 인증을 위해 은행 계좌 명세서 혹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준비해 주세요. 페이오니아, 핑퐁글로벌 등 가상계좌 서비스 업체로부터 발급받으신 가상계좌 명세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핑퐁글로벌, 핑퐁페이먼트에서 발급받은 가상계좌 명세서를 지금 확보하고 계시죠. 실습을 따라 하신 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자세한 서류 준비 방법은 화면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서류가 미비한 경우 계정 등록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잠시 영상을 멈추고 링크를 꼭 확인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두 가지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고 가입을 시작해 주세요. 아마존 셀러 계정 가입 절차는 크게 4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성함, 주소, 사업자 정보 등을 입력하는 정보 입력 단계입니다. 둘째, 신분증과 명세서를 제출하는 서류 제출 단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서류 제출 단계라고 했으니까 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따라 하려면 저번 가상계좌랑 똑같이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여권, 칼라 사진 필요합니다. 테두리가 잘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빛반사 되면 안 되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좋은 방법은 어두운 곳에서 찍는 게 더 좋아요. 왜? 핸드폰이 워낙 밤에도 잘 나오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 찍으면 적어도 빛 반사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카드 명세서라든가 은행 명세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가상계좌 명세서가 있죠. 핑퐁에서 메일로 보내준 거요. 그걸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째, 얼굴 인식을 통해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신원 인증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우편을 통한 주소 인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골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얼굴 인식,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얼굴 인식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신원 확인이 우리 가상계좌 때도 한번 해봤죠. 이렇게 목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 이걸 또 제대로 못하거나 급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 추가 인증을 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집으로 우편으로 코드 번호가 우편으로 날라와요. 어디로? 선생님들이 기재한 판매자 등록할 때 기재한 우편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적어 놓으라 그랬죠. 저번에 가상계좌 등록할 때 주소 꼭 적어 놓으라 그랬죠. 그 주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신원 인증을 통과 후 아마존 셀러 계정에 로그인해 판매 대금을 인출받으실 계좌를 등록하고 미국 마켓플레이스 판매 셀러의 경우 세금 인터뷰를 완료하시면 셀러 가입이 완료됩니다. 가입 진행 중에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 화면 좌측 하단에 지원 요청 버튼 또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문의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와, 여기가 그 새로운 땅인가? 먼저 영상 본문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아마존 글로벌 셀링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입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입점 시작하기 링크입니다. 입점 시작하기 링크. 자, 위에 있는 링크는 판매자 등록 교재 가이드북 다운로드 받을 때 쓸 링크고요. 이 링크는 입점 시작할 때 쓰는 링크입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판매자 가입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판매자 가입하기 이렇게. 그러면 어느 나라로 가입할 거냐 나오죠.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볼게요. 로그인 창 하단에 Create your Amazon account 버튼을 클릭하여 계정 생성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여기서 보면 미국을 누르면 자,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저는 당연히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누르라는 겁니다. 아마존에서 한 번도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은 이걸 누르는 거고요. 그래서 Create your Amazon account를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아마존에서 구매 활동을 했던 분들 아니면 아마존에 한 번이라도 회원 가입이 돼 있던 분들은 그 회원 아이디하고 아이디가 이제 그 이메일 주소거든요. 그 아이디를 넣어 주시고 컨티뉴 누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Your name에는 여권상의 영문 이름을 띄어쓰기까지 일치하도록 입력하세요. 이메일과 자, your name은 영어로 여권상의 이름을 그대로 쓰라 그랬는데 이 친구 실수했네요. 보통 여권은 다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대문자를 그대로 써주시되 홍길동이에요, 길동홍이에요. 이거는 어디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쓰면 되냐면 나중에 영문 이름은 네 번째 입력할 때는 카드 번호의 카드에 나와 있는, 신용카드에 나와 있는 이름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신용카드 한번 다들 꺼내 보세요. 신용카드 꺼내 보시면 보통은 신용카드 이렇게 보시면, 자, 신용카드를 보시면 나의 이름이 저는 강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개석강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개석강으로 쓰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강계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강계석으로 쓰면 돼요. 이 카드에 나와 있는 이름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카드에 나와 있는 이름이요. 카드에 나와 있는 이름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리고 그 이름이 여권상의 이름과도 일치해야 되는데 여권이 다르다, 이름이. 그럼 뭘 써야 돼요? 뭘 써야 돼요? 카드를 여권 이름이랑 똑같이 바꿔놓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적는 이름은 뭐다? 신용카드에 있는 이름을 적고 그 신용카드에 적힌 이름이 여권과 다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여권의 이름으로 맞춘 신용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서 써라. 아니면 여권이랑 동일하게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여권에는 성하고 이름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없어요. 근데 순서는 카드의 순서로 따라서 써줘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카드에 있는 순서대로 이름을 적되 카드에 있는 이름이 여권이랑 다르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패스워드에는 앞으로 아마존 셀러 로그인 시 사용할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자, 여기 이메일은 이제 뭐예요? 아마존에서 맨날 로그인할 때 쓰는 아이디입니다. 되도록이면 하나를 만드시라는 분도 있는데 저같이 좀 게으른 사람은 그냥 기존에 쓰고 있던 이메일 그대로 쓰라 그래요. 왜? 게으른 사람들은 그 아마존 계정에서 뭐가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특히 아마존은요, 이 메일이 되게 중요해요. 메일로 모든 걸 소통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차 해가지고 그 메일을 확인 못했을 때에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한테 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메일은 매일매일 볼 수 있는 메일로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걸로. 자, 그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 이것도 외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꼭 저장해 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아마존 이메일 주소 아이디죠. 이거 꼭 저장해 두시고, 그 다음 비밀번호 당연히 저장해 두셔야 돼요. 안 잊어버린다고요? 잊어버려요, 무조건. 예, 꼭 적어 주시고, 그 다음 이름을 어떻게 썼는지 적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주소, 예, 영문 주소 어떻게 적었는지 꼭 적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네 가지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아마존에서 인증.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Your name에는 여권상의 영문 이름을 셀러 로그인 시 사용할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자, 여기서 넥스트를 누르면 이 이메일 주소로 뭐가 날아간다고요? 네, 메일이 하나 날아가요. 아시겠죠? 바로 확인해야 돼요.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아마존에서 인증 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6자리거든요. 그 이메일에 온
코드 번호를 여기다 넣어줘야죠. 네. Enter OTP 입력란에 이메일로 받으신 6자리 인증 코드를 입력한 다음 하단의 Create Your Amazon Account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벌써 계정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까지만 되면 계정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그 다음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때예요. 만약 화면이 영어로 나온다면 화면 좌측 하단에 언어 선택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 한국어로 설정하실 요거 꼭 해야겠죠? 그죠? 예. 여기에 있어요. 여기 밑에 오른쪽 왼쪽 하단에 있어요. 한국어로 바꾸는 거. 꼭 영어로 할 필요 없어요. 저도 아직 영어 못하는데 뭐 그죠? 영어로 하는 게 더 수월하고 더 편하다. 그럼 영어로 해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한국 사람이니까 바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누르면 돼요. 여기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 위치 목록에서 사업자 및 개인이 위치한 국가 또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한국에 등록된 자, 여기는 대한민국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요. 바로 사업자이거나 한국 국적의 개인일 경우 대한민국을 선택합니다. 대한민국 선택하고 저장 후 계속. 아래 비즈니스 유형에서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비즈니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달라지는 건 핑퐁은 사업자 등록증이 핑퐁 페이먼트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됐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없어도 돼요. 예. 근데 없으면 어떻다? 세금적인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개인 사업자 정도는 만들고 전자상거래로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고 그것도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사업자를 내실 때 그냥 홈택스로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를 내실 때 홈택스요? 여기요, 여기. 홈택스. 홈택스로 들어가셔서 여기서도 자, 여기도 보시면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개인 공인인증서 있어도 돼요. 개인 공인인증서로 해서 여기서 예, 사업자 등록 신청 여기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로그인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인터넷상으로도 충분히 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드시면 되는데 그냥 전자상거래로 하면 집 주소만 있어도 사업자 나옵니다. 집 주소만 있어도 사업자가 나와요. 상장된 법인의 경우 상장 기업을, 상장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는 개인 소유 사업체를, 사업자가 없는 개인 셀러인 경우 개인을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요거 우리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면 여기 개인 소유 사업체, 그리고 사업체가 없는 완전한 개인이면 개인으로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법인 또는 사업자를 선택하셨을 경우의 등록 과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또는 사업자를 선택하셨을 경우 영문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회사 이름을 영문으로 기입하세요. 네, 일단은 입력한 정보가 정확 영문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여기는 이제 그러면 영문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영문 사업자 등록증도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상호, 예, 영어 상호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회사 이름을 영문으로 기입하세요.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자, 다 확인하시고 체크박스 선택한 다음 동의 및 계속 동의 및 버튼을 계속을 클릭합니다. 누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회사 주소를 입력합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넣고 여기다가는 뭘 넣어요? 여기 또 적어 드릴게요. 두 가지예요. 영문 주소, 이건 내가 살고 있는 내 거주지 영문 주소를 넣고요. 또 하나는 사업장 영문 주소를 넣어 주셔야 돼요.
사업장 영문 주소 한번 볼게요. 주소 입력란에는 우편번호, 상세 주소, 도시명, 지역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소 정보는 이게 원래는 예전에는 영문만 가능했는데요. 이게 이번 연도부터는 한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한민국 선택하고 도, 시, 여기는 이제 도, 그 다음에 여기 시, 그 다음 상세 주소, 아파트 호수까지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중문, 영문 중 편한 정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력하시는 주소는 추후 제출하실 주소 인증 서류, 즉 명세서 주소 정보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문자 또는 전화 인증이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전화번호죠. 예, 전화번호 넣어주시고요. SMS 전송 버튼을 클릭해 천천히 볼게요. 너무 빠르다, 그죠? 자, 여기서 요거를 그대로 선택하시고, 문자 또는 자, 지금 새 뭐를 눌렀죠? 보세요. 새 휴대폰 번호 추가를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정보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문자 또는 자, 그쵸. 새 전화번호 추가를 눌렀더니 어떻게 수신할 거냐? SMS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수신하겠다. 아니면 통화를 하겠다. 그럼 전화가 와요. 예,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전화 인증이 가능한 휴대폰 번호 지나가 버렸네 또. 전화 인증이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요거 전에 명세서 주소 정보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문자 또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오냐면 여기에 이렇게 요즘에 문자들 이렇게 알아볼 수 없는 문자들 써 있잖아요. 그거 따라 적어야 되잖아요. 46YZ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전화 인증이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번호 넣어주시고 SMS 전송 버튼을 클릭해 번호를 인증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문자가 온 그 코드 번호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죠. 다음 페이지에서는 회사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영문 이름, 국적, 출생지, 그리고 생년월일을 차례대로 기입합니다. 여권상의 영문 성명과 띄어쓰기까지 동일하게 기입해주세요. 이 단계에 입력된 개인이 추후 신원 인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로켓 배송으로 월 1억 매출하고 있는 셀라라라고 합니다. 로켓 신원 증빙에서는 제출할 신분증 유형을 선택합니다. 출생증명서를 제외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운전면허증이나 아니면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싶으면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이면 여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위에는 다 대한민국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시민권 어딘지 그리고 출생국가도 어딘지 다 대한민국이라고 표시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생년월일도 넣어주셔야겠죠.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적는 거는 중간 이름은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이름하고 성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문자로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증 그리고 여권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칸에는 신분증상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료 날짜 칸에는 제출 신분증으로 여권을 선택하신 경우 여권의 만료 날짜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료 날짜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시려는 경우 현재 아마존 계정 가입을 진행하고 계신 시점으로부터 최소 3개월 이후에 임의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에는 운전면허증도 만료일이 있잖아요. 그 적성검사 기간 그걸 써주시면 되는데 그게 3개월 이내면 그냥 한 뭐 지금이 예를 들면 뭐 10월이다 그러면 12월 며칠 이렇게 적지 말고 넉넉하게 3개월 이후 내년도 뭐 2월이나 3월로 적어주시라는 거예요. 2025년 10월이 기준이면 오늘 이걸 작성하는 날이면 3개월 후인 2026년 1월이 3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2월이나 3월로 적어주셔라 그 소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만료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만료기간을 그대로 적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거주 주소예요. 이거는 내 주소입니다. 내 주소. 그 아래 주소란에는 우편번호, 상세 주소, 도시명, 지역 정보를 국문으로 혹은 영문으로 입력해 주세요. 아, 이제 국문도 가능하니까 너무 편하네요. 그죠? 이 부분에서는 설명을 읽어보시고 위에 입력한 정보의 개인이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 체크하지 않고 진행 가능합니다. 이 항목에서는 회사의 모든 실소유주를 추가했다면 예, 아니라면 아니요를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법인이면은 당연히 지분이 있겠죠. 그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실질 소유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당연히 실질 소유자고요.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체크박스를 확인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번에는 개인을 선택하셨을 경우에 진행되는 등록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법인을 얘기했고요.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얘기했던 거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개인, 그냥 사업자가 없는 분들이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인을 선택하셨을 경우 여권상의 영문 이름을 띄어쓰기까지 일치하도록 입력하세요. 자, 이거 똑같이 대문자로 하시라 그랬죠?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동의 및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셀러의 영문 이름, 국적, 출생지, 그리고 생년월일을 차례대로 기입합니다. 이름의 경우 여권상 영문 이름과 띄어쓰기까지 일치하도록 입력해주세요. 신원증빙에서는 제출할 신분증 유형을 선택합니다. 출생증명서를 제외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칸에는 신분증상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료 날짜 칸에는 제출 신분증으로 여권. 그러니까 지금 보셔서 좀 빨리 이해하시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죠? 대표자의 인적사항 넣는 거는 그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자 번호와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상의 주소지, 그러니까 업체 주소지죠. 요걸 넣는 게 다른 거예요. 여권을 선택하신 경우 여권의 만료 날짜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료 날짜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려는 경우 현재 아마존 계정 가입을 진행하고 계신 시점으로부터 최소 3개월 이후에 이미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주소 입력란에는 우편번호, 상세 주소, 도시명, 지역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소 정보는 국문, 영문 중 편한 정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력하시는 주소는 추후 제출하실 주소 인증 서류, 즉 명세서 주소 정보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문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주소를 넣을 때 나중에 이제 이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그 신용카드 명세서라든가 아니면 그 전화 SK나 뭐 KT 이런 핸드폰 고지서들이 날라오는 그 주소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고지서를 제출하라 그랬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주소지하고 일치해야 돼요. 이건 지금 사람에 대한 신원 인증이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는 실거주지를 적어 주시면 돼요. 전화 인증이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실거주지가 지금 운전면허증에 있는 주소지와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운전면허증 안 쓰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 운전면허증을 쓸 때에는 해당 주소지를 여기다 그대로 적어줘야 되고요. 그 대신 나중에 뭐 갖고 있냐면 어떤 고지서를 제출하려고 그럴 때 여기로 안 오고 그 고지서는 다른 데로 날아간다. 실거주지로 날아간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실거주지가 이런 신분증이나 아니면 뭐 여권에 표시되어 있다면 그거랑 동일하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SMS 전송 버튼을 클릭해 번호를 인증합니다. 결제 대금을 납부할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카드 소지자의 영문 이름을 차례대로 기입합니다. 자, 이거는 개인인 경우, 법인인 경우 다 똑같습니다. 예.
카드는 어차피 대표자도 있을 거고요. 그럼 대표자를 등록했으면 대표자의 신용카드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그 중에서도 비자, 마스터, 아멕스, BC카드는 안 됩니다. 신용카드 정보가 계정 가입자 정보와 동일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스토어 정보를 설정할 차례입니다. 이 정보는 가입 완료 이후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아마존에서 사용할 스토어 이름을 입력. 그러니까 아마존 아이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메일이 아이디인데 이건 이제 아마존에서 부르는 어떤 코드명 그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보통은 그냥 그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의 그 상호를 그대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갑니다. 이 이름은 아마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작성해 주셔야 하며, 다른 셀러들이 사용하는 스토어